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원여학원 대학쌤입니다. 더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슬슬 겨울로 가는 것 같아요. 어휴, 어저께 춥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뭐 매일 보지만 그래도 또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근황을 좀 알려드려야죠. 저는 이제 10월 16일, 원래 10월 15일이 영국 대학교 지원이 마감인데. 아, 그렇죠. 얼리 마감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요일이어서 10월 16일 날 영국 시간으로 저녁 6시. 저녁 6시. 정확히 말하면 5시 59분 59초. 딱 그러면 유카스가 딱 닫혀요. 지원이 안 돼.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 늦은 데서 좀 하다가 잘못되면 지원도 못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혹시 익스큐즈 안 해줘요? 미안하다 이런 거? 끝. 16일 날 그래서 지원 마감이 있어서 뭐 그거 준비하는 저희 학생들 이번에 또 뭐 수의대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얼리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략 어떤 아이들인지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익숙하게 얼리라고 많이 해요. 미국식 그렇죠. 미국식 인식이 있으실 그래서 거예요. 영국의 얼리는 특정한 대학교, 옥스퍼드, 캠브리지하고 특정한 학과, 의대, 치대, 수의대만 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헷갈려 하시는 게 약대도 혹시 지원하냐는 생각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말, 미국이 뭐라 그러죠? 얼리 말고 레귤러. 레귤러 1월 25일 그렇죠. 날 이제 영국은 1월 25일이 레귤러라고 하는 게 1월 31일이고요. 1월 25일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1월 31일. 해녀마다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귤러 말고 근데 국제학생은 6월 31일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6월 30일까지 알겠습니다. 다만 마감이 된 학교들 경우는 지원 안 받는다. 지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권 대학들은 마감이 잘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1월 말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는 게 나 다른 과 지원하는데 다른 대학 지원하는데 얼리로 써도 돼? 써도 돼요. 근데 심사를 안 하거나 그렇죠. 대학에 따라서 광탈시켜버리거나 뭐 성적 안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면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임페를 지원하는데 뭐 해도 LSE 상관없다. 지원하는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너에게 뭐 빨리 지원했으니까 너한테 뭐 가산점 줄게 이런 거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또 이 영상을 찍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이제 나름 여기서 또 전문가 오래 근무도 했고 뭐 일이 있었는데 정말 기초적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날짜. 날짜. 10월, 우리 당연히 10월 15일 날 옥스브리 쭉쭉 나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간중간 좀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 소개. 그 유명한 킹스 칼리지 오늘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킹스 칼리지 런던. 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런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런던 하면 일단 영국의 수도잖아요. 제가 왜 오냐면 런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런던이요? 일단 영국의 수도. 네, 또. 그 다음에는 금융 중심지? 그 정도. 비싸다? 비싸다. 대학 많다? 뭐 그 정도로 일반인들 인식하실 것 같아요. 런던 하면 이제 뭐 많이 가고 싶은 국가, 나라,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힐 거고, 근데 이제 비싸다? 물가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래됐다? 근데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는 목조건물 위주였다고 하면 거기는 대리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돌로 된 거.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대로 보존하고 쓰는 것도 많고.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그 대도시를 순위를 매긴다면 런던이 한 몇 위 정도 할까요? 유럽에서요? 전 세계에서 1, 2등 항상 다퉈요. 영국이. 런던이. 런던이? 일단 뉴욕이 전 세계 1등이라 보고 지금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과거로 본다고 하면 런던이 가장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만약 보면 미국이 이제 런던에서는 유럽에서는 넘버1이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어찌됐든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베를린이나 이런 데가 넘버1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말이 비등비등 한다고 하면 그래도 런던이 유명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한 1,300만 명 정도. 1,300만. 근데 이제 이게 런던을 할 때 시티 오브 런던이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컴팩트하게 안쪽에 있는 거. 이걸 이제 광역으로 해갔을 때 1,300만 명 정도 보고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권 본다고 하면 2천만 명이니까
1300만 정도 되고 6천만이 조금 넘는 데서 1300만이니까 거기도 다 모여 있네요. 그렇죠. 런던이 가장 큰 거, 점점 커진 거 같고 확실히 물가나 이런 것들, 특히나 주거 비용이 주거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비싸면 어떻게 해요? 쫙 밀고 대단위로 개발을 합니다. 그쵸, 아파트를. 그쵸. 막 만세대 쫙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가죠. 영국은 그런 게 없어. 그렇네.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방의 숫자도 좁고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럼 얘네도 나름대로 그 신도시 개념으로 좀 형성이 되나요? 예. 그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동런던이 이스트 런던이 조금 이제 후진 동네. 원래 동쪽이 보통 후죠. 근데 그쪽을 엄청 개발을 했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진 요 4장을 또 올려주셨는데 이제 사진을 좀 볼 건데 여기 첫 번째 이거는 영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여왕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여왕님하고 필립공 남편분 런던에 계시나요? 그렇죠. 자기 집이 버밍엄 궁이라는 게 런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가 유명한데 교회 같은데 이거 이제 웨스트민스터 아베인가 이렇게 해갖고 저기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무덤이야 무덤. 근데 이제 여기 대관식도 그렇지 누튼 그런 사람들도 저기 물고 있고 막 그러는 거지. 여기구나. 아이작 뉴턴도 있고. 그런데 50대 아저씨들이 이러고 노네요. 그다음에 이거 옆에 이제 그 우리 해롯백화점. 그렇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는 해롯백화점이고. 저게 첼시에 있는 거죠? 런던 시내에 있어요. 그게 첼시인지는 모르겠네. 첼시가 아닐 것 같은데. 첼시 조금이니까. 그 옆에는 런던에 있는 큐가든이라고 있어요. 큐가든. 그쪽에 사진인 걸로 보여요. 어쨌든 가장 유명한 내장 보셨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걸 볼까요? 사진 볼까요? 영국 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여기 이제 새롭게 지어진 저 이름은 빌딩 이름을 모르겠어요. 템즈강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이제 국회의사당. 요즘 저번에 갔을 때 그 국회의사당 이제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내가 몇 년 정도 된지 모르겠어요. 몇백 년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깨끗하게 만든다고 닦는 걸 하더라고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아니 저거 이제 그 건물 외벽을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크게 날린 게, 야,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안 좋아. 오래되지 않게 보이거든. 하얗게 돼서 뭐 그런 반응이 됐다는. 그 다음에 런던 하면 2층 버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타워 브릿지가, 저기가 타워 오브 런던이가 되는데, 옛날에 감옥. 그럼 지금 뭐로 쓰여요? 지금 관광지. 감옥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뭐 블라디미르 뭐 옛날에 막 죽이고 막 이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사진을 보면 근위병 지금도 이제 역시나 거기는 이제 그 뭐라고 하니 왕족 그런가 왕정 국가니까 근위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6인승 택시 아니겠죠? 아니요 이제 블랙캡. 영국이 원래 롤스로이스네 벤틀리네 이거 전부 다 영국에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영국 거죠. 아무도 영국 거이 아니야 이제. 다 팔렸어. 유일하게 블랙캡. 저 회사만 남은 거예요? 저거만 있고 저게 우리나라 돈 한 6, 7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이제 수출도 해요 다른 나라로. 저게 이제 아주 아이콘 같은 거니까. 저도 어디 타봤어요 저거를. 그래서 뉴질랜드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다고 하더라고. 마주보면 6인승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버킹엄 궁전일 거예요. 자기들 사는데. 그런 거 사진. 영국 가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 보신 거고. 야경이 나오네요. 새로운 건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올림픽. 저번에 이제 올림픽 했을 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큰 거 있잖아요. 런던 아이. 이 밀레니엄 때 만들었다는. 밀레니엄이니까 한 50대니까 그러네. 우리 하면 2000년 하면 엄청 그때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 2000년생. 이게 2000년대에 나온 그때 밀레니엄 때. 얼마 안 됐네. 난 또 한 70, 80년대에 만들었다. 아유, 뭔 소리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지? 아마 그럴 거예요. 도메이저님도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중국 대도시를 가든 동남아시아 대도시를 가든 시내에 가면 다 멋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거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근데 저 뉴욕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있거든요. 런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뉴욕이랑 뭐가 다르냐. 나는 오래됨과 새로움이 만나는 곳인 것 같아요. 런던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뉴욕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엠파이어 빌딩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어르신이 가서 봤다고 치자고요. 조선에 있다가. 야, 이거 완전 천지개벽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천지개벽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보고 와서 이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 오래된 거랑 새로운 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렇지. 런던도 약간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런던,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된 건물을 마음대로 내가 수리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800년대 지어진 앞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못 바꿔. 이중창을 못 바꿔. 춥네. 그래서 얘들 리스트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기록 뭐 유산 이런 형태로 되면 이걸 수리하려고 하면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영국은 엄청 그런 집 많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가면 또 흥미난. 영국 가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이 가장 스포츠 산업이 영국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니까 축구. 우리가 이제 축구밖에 인식할 수 없는데 영국은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크리켓이나 럭비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야구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죠. 있긴 있지만 별로 프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또 우리 소개시켜 주려고 런던에는 프리미어 팀이 무려 7개나 있다. 7개? 7개.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있는 팀이 7개 이렇게. 아스날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부터 수 있잖아요. 아스날, 브렌트포드, 첼시. 과거에 이제 아스날하고 첼시가 런던 강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풀함, 토트넘 우리 이제 그 흥민이가 여기 할 수 있는 손 선수가 여기 있고, 웨스트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우리야 뭐 토트넘이 많이 인기 있고 물론 손흥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강팀은 아스날하고 첼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대학 소개로 넘어가네요. 네, 이제부터 킹스 칼리지. 그 전에 한번 그 런던 대학을 한번 좀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런던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하나의 대학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약간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영국에는 이제 크게 대학교가 구분되는 게 옥스브리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런던 대학이 있고 일반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은 그냥 우리나라 대학교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런던 대학은 대학교 연합체예요. 그렇죠. 대학의 대학교하고 연구소까지 해갖고 19개인가? 연구소 조그만 규모에까지 다 해가고 19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학부생을 받는 대학교가 9개인가 밖에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LSE, UCL, 킹스 칼리지, 그다음 임페리얼은 아니고요. 빠졌죠. 퀸 메리, 그다음에 뭐 골드스미스도 맞고요. CT도 들어갔고요. 그런 9개 정도의 연합체를 우리 런던 대학이 19개가 있고 나머지는 뭐 연구소고 대학원이 맞습니다. LBS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고 특징은 런던 대학은 각 대학별로 입학 심사나 평가나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순위를 할 때 킹스 칼리지가 있고 UCL이 있어요. 런던 대학이 있지만. 근데 옥스퍼드는 뭐 30 몇 개, 캠브리지도 몇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지원할 때 칼리지를 선택할지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런던 대학은 일단 자기들이 연합체로서 가지고 있는 이점이 런던 대학교 소속 대학들은 연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서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같이 공용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딩. 그렇죠. 그래서 저희 영국 간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런던에 있는 대학을 가야 인턴십을 찾기 너무 쉽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뭐 꼭 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쪽으로 좀 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킹스 칼리지로 좀 집중해서 돌아오면 이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러셀 그룹 소속인가요? 네, 영국에는 이제 그 골든 트라이앵글, 왜 골든 트라이앵글인지 모르겠어요. 5개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 임페리얼, UCL 이 5개를 빼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킹스 칼리지가 항상 있죠. 그래서 킹스 칼리지 입장에서는 KCL을 다니는 학생들하고 UCL하고 대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상 보면 UCL이 확연히 조금 더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아쉽지만 킹스 칼리지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인문사회과학 계열들 인문학 쪽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킹스 칼리지가 엄청 규모가 커요. 3만 명 이상이니까 학부생이랑 엄청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3만 명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근데 킹스 칼리지도 많이 있고 뭐 UCL 같은 거 4만 명이 넘어가니까. 와, 맞네. 러셀 그랩의 소속이고 24개 대학교 중에 하나고 전세 영국에서는 7번째. 아까 이제 5개 킹스 칼리지 맨체스터 그런 데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42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좋네요.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자가 뭐 14명 정도 있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뭐 대학교마다 다 거치기를 좋아하잖아요. 학부 그쵸? 나왔어도 자기 대학생 학생이고 석사 나왔어도 자기 학생이고 그쵸. 박사 나왔어도 자기 학생이고 그다음에 런던에 약 5개 정도의 칼리지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여. 여기 이제 런던 시내잖아요. 시내. 템즈강으로 이제 번호가 있는데 제가 한 곳에 그러니까 딱 집중돼 갖고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이제 캠퍼스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이용해. 캠퍼스 이동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칼리지 그렇지. 예를 들어 내가 단과대학이 의대다. 네. 거기만 있는 거지 뭐. 저기는 그쵸. 이렇게 배우러 가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럴 때 생각하고 하면 영국 되고. 같은 경우 교양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전공을 하는 거니까. 거니까. 물론 이제 학제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영국 순위로 저 정도 되고 QS 랭킹 기준으로 해놨고요. 세계 순위는 뭐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학과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조금 찾을 법한 학과들 순위가 높은 학교들만 써놨는데 뭐 해부학, 아나토미 같은 경우, 생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높고요. 치대 영국에서 1위로 되어 있고 심리학, 뭐 법학, 그다음에 뭐 언어, 영어, 지리, 역사, 약태, 약학, 철학, 뭐 라이프 사이언스, 메디슨 이런 것들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추천 전공을 좀 뽑아주셨는데 네,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천 전공은 여기를 가라고 가는 거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 많은 전공. 네, 그래서 그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파머시. 많이 원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7위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7위는 이 파머시하고 양리학하고 약학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약학이 없어요. 그쵸. 걔들 빼면 사실 실제로는 3위, 4위 이 정도 돼요. 이제 위에가 UCL이랑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의대가 이제 영국 5위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 딱 빼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리학 영국 4위. 이제 심리학은 저렇게 많이 같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은. 그다음에 경영대가 사실은 규모가 되게 적어요. 되게 늦게 있게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킹스 칼리지 그렇죠. 이런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경영학과 여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몇 개 과 없거든요. 그래서 이 4개 학과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입학 요구 조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입학 조건은 대학교에서 나온 것들을 토대로 쓰는 거고요. 뭐 그럼 이것만 되면 되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위권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건 최소한 요구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파머시가 제일 낮아요. 신기하죠? 그쵸. 의대하고 심리학하고 똑같아. A스타의 성적만 본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의대하고 약대는 그 인터뷰가 따로 있고 의대 같은 경우 UCAS라는 시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GCS 성적도 감안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사실이죠. 최소 요구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35점이면 가? 야, 요거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최소 요구 조건이라는 거. 그 어느 정도 애들한테 뻥을 쳐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거 안 하거든, 이렇게는 뭐. 이걸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나, 그래, 이거 되면은 최소한의 너는 맞아. 근데 다른 것도 보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요구 조건은 좀 빼놓으셨는데, 혹시 A레벨 하는 친구가 외국인이고, IELTS나 뭐 토플을 한다. 보통 한 7.0 정도 보통 6.5, 7.0이고요. 의대하고 약대 같은 게 7.0, 7.5 정도 되고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7.0, 6.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 학과들은. 그럼 이제 만약에 내 아이가 이제 10학년이다. 12년 제도에서 이제 IGCSE를 끝나든 MIB를 끝나든 뭘 끝내서 이제 2년을 IB를 할지 A레벨을 할지 뭐 AP를 할지 고민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KCL 목표를 한다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영국 대학이니까 A레벨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한 다음에 A레벨. 왜냐면 2년 동안 똑같은 과목 배우잖아요. 물론 연장선에 있겠지만 그렇죠. 뭐 1학년 때는 SL이라고 하고 2학년은 HL이라고 표현한다고 IB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목 수가 3개밖에 안 된다는 게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4개 하는 건 어떠세요? 4개를 굳이 할 필요 없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옥스브리지 정도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4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다음에 뭐 LSE 같은 경우 4개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A 스타 AA를 요구하는데 4개 했어? 그러면 A 스타 대신 A 4개면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 저희도 권해드리는 게 뭐 도매니저님도 마찬가지고 AS 레벨에서 일단 4개를 끌고 가고 그렇지. 하나 버릴 수 있도록 혹시나 힘들면 하나 버리고 할만하면 가져가고 맞아요. 이런 전략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학교들이 4개를 원하는 이유가 그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4개 했는데 3개만 했는데 너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렇죠. 성적도 안 나와. 내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았는데 했어. 성적 안 나오네? 하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 부탁드릴게요. 절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이렇게 입내면 알았어요. 앞에 보고 얘기해야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분들은 저기 앞에 계세요. 앞에 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입학 요구 조건 되고, 자 이제 파운데이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안타깝게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IB나 A 레벨이나 또는 뭐 AP를 했다고 하면 바로 갈 수 있죠.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외회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오케이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 애들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경우는 킹스 칼리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예비 과정이라고 해서 유학생 특례 입학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학생 특례 입학 제도예요. 파운데이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졸업자들은 평균 70% 3학년에서 수학 70% 이상. 혹시 검정고시도 받아주나요?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일단 안 돼요. 검정고시는 안 되고 일단 고등학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나 특목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 민사고야. 아니면 뭐 어디 용인외고야. 예를 들어서 상관없어. 그냥 성적표 나온 대로 보는 거니까. 대신에 저희가 제출하고 어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maybe.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70%를 이게 온점수 기준으로 70%잖아요. 등급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학교는 전부 다 공부 잘해가지고 그 등급이 낮아. 그럼 이 학교는 더 나을 수 있죠. 온점수가 높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70%를 요구하는 데가 정시 준비하느라고 한 50점밖에 안 돼. 이런 갭이 너무 큰 경우는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 혹시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난 가고 싶다 했을 때 방법이 없을까요?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캐나다 크레딧 과정을 잠깐 들렸다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려운 게 저희 IB하고 A레벨을 한 경우도 파운데이션에서는 전공에 따라서 받아주고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IB하고 A레벨하고 학생이 많아, 지원자가. 왜 굳이 우리가 또 여기까지 받아줘야 돼? 우리가 리테이크 하는 학생들, 왜냐면 IB를 하는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과정이 리테이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레벨을 한 번 더 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 이공계 쪽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많으니까 높으니까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캐나다 쪽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그 과정은 바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대학교 입장에서 또 성적 좋으면 바로 써. 왜 굳이 파운데이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받아주는 걸 조건이 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기회를 주는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용 정도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파운데이션 하게 되면? 학비만 해가지고 한 25,000파운드. 25,000파운드. 네. 그러면 기숙사는 있나요? 네, 기숙사 보통 해주죠. 미리 신청해야 돼요. 미리 신청하면 총 한 학비 기숙사 정도. 런던이니까 이제 뭐 45,000
파운드 가까이 될 거예요. 한 3만 5천 파운드. 3만 5천. 네, 이 정도 되면은 얼마야? 대충 요즘은 등 계산하기 어렵네. 한 6천만 원 되겠네요. 6천만 원 정도.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나와요? 기간? 9개월. 9개월. 보통 이제 9월에 시작을 해서 다음에 6월까지 하고요. 여기는 조금 빨리 시작하는 거 있거든요. 익스텐디드, 영어 수업 더 하거나 뭐 이런 거. 8월부터 하고 한두 달 정도 공부를 더 빨리 하는 거 있죠. 그럼 KCL 파운데이션은 1월에 시작하는 과정은 없어요. 9월 말 시작을 하고요. 9월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말, 그럼 내년 9월에 가는 친구들이 자, 여기 써놓은 거 제가 특이한 거. 의대, 킹스 칼리지 의대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학생에게도 기회가 있다. 케바케다. 다음에 이제 케바케. 그러니까 이 케바케가 되게 위험한 게 얘는 파운데이션 성적이 충분히 좋아. 아까 그 킹스 칼리지 입시 의대 입시는 6회 점수 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연히 이걸 A 레벨이라고 본다면 예상 성적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의 성적, 너의 고등학교 성적도 출중하다. 그러면 메이비야. 아, 그럼 심사를 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못했어. 근데 나 앞으로 파운데이션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 6회 엄청 잘 봤네.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 왜? 고등학생이 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엄청 좋아. 6회도 잘 봤어. 그 다음에 영어도 좋아가지고 여기서 파운데이션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렇다고 하면 도전해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파운데이션이라는 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좀 그런 게 있으면 때를 놓쳤거나 준비 못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맞아요. 올라가는 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 수가 적어서 점점 줄어들어서 동남아 학생들이나 이렇게 유럽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아줄 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하면 우리나라의 기습 질문, 우리나라의 유학생이 몇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유학생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나 다니는 학생들. 저는 한 10만 명 규모 아닐까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한 24만 명? 24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가 몇 번째 돼요? 유학생 숫자로. 한번 찾아봅시다. 24만 명이 이제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24만 명? 14만 명? 아, 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10만 명보다는 훨씬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학 오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나 되게 많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가지가 문제가 있대요. 인프라 자체가 되게 부족하고 국제 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막 뉴스에서 뭐 서양에서 뭐 요즘은 뭐 프랑스에서 어쩌고 뭐 인종에서 우리나라 인종차가 엄청 심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백이 민족의 단일 민족 맨날 이거에 되게 배타적이에요. 사람들이라 되게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와갖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식. 힘들죠. 없어. 할랄 음식 이런 거 없잖아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비건. 별로. 아유, 힘들어. 된장국 못 먹어. 뭐 하나 다 새우젓.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또 이제 저희 대학별로 영상 찍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옛날처럼 또 둘이 하다 코로나 걸릴 일은 없으니까 독감 조심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